자, 근데 한동훈 장관이 오면서 그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재의결할 때 이탈표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한데 한동훈 장관이 오면서 공천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국민의힘 내부에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보세요. 그 윤여환 위원장, 혁신위원장이 와서 영남 다선 험지 출마론 또는 용태론, 얘기했었죠. 험지로 가든지 그만두든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어. 거죠. 이미 장제원 불출마했죠. 네. 김기현 대표 사퇴했죠. 음. 그러면 영남에 18분 정도 될 거예요. 3선 이상이. 아마 한동훈 장관은 그걸 하러 올 겁니다. 아. 예. 김기현 대표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와야 음. 확실하게 매듭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아. 겁니다. 예. 그래 그런 상황이고요. 김기현 의원도 김기현 전 대표도 사실 대상자니까. 김기현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네. 경우는 적어도 현역 의원들이 일제히 김기현 대표를 도와서 그렇죠. 당 대표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들에게 경선의 기회는 주겠다 이런 약속을 많이 했을 음. 거예요.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 쫓겨났다. 대노 아. 경로 이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네. 확실하게 이를 매듭 지을 사람을 예. 내려보낸 거다. 그런데 예. 그런 상황을 이미 영남에 TK, 음. PK의 다선 중진 의원들은 감지하고 있겠죠. 감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분들이 순수히 물러갈 가능성이 없어요. 캐비넷 열리면 또 캐비넷이요? 캐비넷은 양쪽이 다 있다고 봐야죠. 양쪽이 다 그렇죠. 있다. 아 이거 흥미진진하겠네요. 국민의힘 공천 시즌이 되면 한동훈 장관의 이 첫 시험대 김건희 특검법 이건 뭐 다음 주에 결판이 날 것 같은데 뭐 표결된 다음에 어떻게 할지 거부권 바로 건의할지 봐야 될 것 네. 같고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네, 한동훈 장관 네. 만납니까? 만나고 싶어 하신 분이 연락을 하면 뭐 지난번 인요한 위원장 때처럼 네네. 뭐 그런 모양은 안 만들 겁니다. 뭐 만날 거라고 봐요. 아,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이제 된 다음에 연락을 해서 만나자 예. 하면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바로 만나야겠네요. 지금 27일. 예. 현재 상황으로는 26일 날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요. 선임되고 선임되자마자 만나야 되겠네요. 27일 날은 지금 탈당 예고된 날이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 같이 있을 때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나가고 당을 싶으면. 달리하는 상황이 되면 그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네. 26일에 만나야 된다는 건데 그거 이제 뭐 현재까지는 아무 연락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예. 만나서 그러니까 어제도 최진봉 교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네. 그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돌아간다. 변지 대표한테 너무 가스라이팅돼.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이제 돌아간다. 한동훈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왜냐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를 안 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가 아는 한 예. 만나거나 만나본 적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 몇 번 당 대표하고 있을 때 그때 한번 전화 통화 몇 번 한 게 다였던 것 같은데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뭐 굳이 예.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내각에 있던 그 국무위원이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부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가만둔 건데 지금 네. 정치인 한동으로 왔잖아요. 그럼 발언 하나 하나가 다 평가받을 건데 지금부터는 뭐 다르다. 네. 상황이 다르다. 예.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를 이준석 전 대표 만나서요. 네. 같이 할 가능성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예. 저희는 27일 날로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네. 빠르면 하루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하루 더 빨리. 저희가 그 네. 가칭 신당명도 준비를 했어요. 예. 가칭 뭡니까? 개혁신당. 개혁신당. 예. 개혁신당. 뭔가 야당 냄새가 물씬 나네요. 개혁신당. 가칭 개혁신당. 뭔가 예. 시베리아 벌판으로 나가는 느낌도 좀 들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인데 뭐 준비는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만약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을 안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한동훈 장관이란 사람이 비대위원 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냥 뭐 김기현 체제로 가든 네. 아니면은 뭐 비대위원장으로 뭐 원희룡 장관이 오든 뭐 등등의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도 당을 한번 나가서 추웠던 경험도 있고 네. 그리고 결국은 다시 합쳐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본인에 대해 어쨌든 이 당이 본인이 당 대표로 선출해 준 당이다 보니 네. 뭔가 이 로얄티나
이런 충성심이 있어야 애정이 있어요. 음. 그래서 당을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저는 이게 그 시기를 어떻게 봤냐면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찐윤들을 우리가 내쫓아 버리고 당을 접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 한동훈 장관이 확 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할 체제가 된 거예요. 어라 이것 보게 하다 보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명분도 사실은 찾기가 어려워져 버렸죠. 예, 이제는 예. 안 될 것이다. 네. 그래요. 이거는 뭐 의견이 좀 제 일치가 생각입니다. 그냥 되고 예. 있는데 뭐 다음 주 며칠 안에 결판이 나니까요. 그럼 다음 주에 더 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신당 근데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천하용인도 이제 안 따라가는 거 아니냐. 아니 뭐 다 거의 대부분 오시고요. 김용태 전 김용태 전 최고위원 최고위원만 네. 약간 입장이 좀 다른데 아하. 뭐 김용태 최고위원은 남아서 뭐 당에서 뭐 목소리를 좀 내보겠다. 가교역을 하겠다. 예, 가교역은 뭐 가교역까지 할 그건 모르겠는데 남아서 이제 하여튼 목소리를 내겠다는데 그럼 그동안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왔는데 아직도 낼 목소리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네. 뭐 본인이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존중을 하는데 네. 그 길이 맞는지 저희가 가는 길이 맞는지는 봐야 되겠죠. 봐야 된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물론 어쨌든 보수 언론도 그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출범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비판 많이 하다가 좀 그 기세가 꺾인 느낌 들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바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비대위 아니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어, 지금 안 된다. 분칠하고 페인트 칠해서 분위기만 바꿔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집권당의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거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바뀌셔야 됩니다. 네. 적어도 그리고 바뀌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보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자기하고 결이 같은 완전 직속 부하 같은 예? 그런 누구나 봐도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도 했고 그다음에 네. 탄핵 수사도 같이 했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거의 한 몸으로 본다 이 말이죠. 네. 근데 그런 분을 당을 완전히 접수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취해서 보냈는데 변화를 읽을 수 있겠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읽을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네. 뭔가 달리 할 수 있겠냐? 더군다나 3년 반이 남아 있는 대통령 임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3년 말을 안 반을 듣는 거잖아요. 어떻게 견딥니까? 심지어 혹자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막 윤핵관 또는 윤핵관 호소인 뭐 이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탈당시키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당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런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실패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한 달짜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한 달짜리 예. 비대위원장. 한 달 총선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최초로 진짜 그 최단기 비대위원장. 최단기 비대위원장 되는 겁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처리 잘못하잖아요. 그럼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도권 민심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비대위원장이 새로 왔는데 당 지도부 새로운 얼굴이 왔는데 네. 하는 게 이전 당 대표 지도부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 거의 용산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하란 대로 하고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만 지지하는 거예요. 그럼 30% 내외예요. 네.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이 60%가 넘어요. 선거 어떻게 합니까? 선거 무조건 안 되는데. 그래 한 달짜리 비대위가 될 수도 있다. 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공은 못한다라고 보는 거고 뭐 임세훈 소장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근데 정말 네. 뭔가 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집단은 그냥 제가 집단을 표현할게요. 집단들은 정말 무슨 장막에 딱 쌓여져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귀 닫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게 다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안경을 쓰고 있고 이상한 보청기를 하고 있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듣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고가의 디올백 받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누군가 몰카를 설치한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어 강서구청장 선거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네.
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엑스포도 29표를 받았는데 음. 사우디를 이길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인 집단들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우리 총선 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